자, 오늘은 뭐 현기증 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흐름이었고 수급을 다 한번 놓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 쪽의 선물이 뭐 조금 이따 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미국 쪽 선물이 기술주 쪽이 0.77%, 0.77까지 밀려 있고 그리고 S&P 500 지수 선물이 0.6%대, 0.6인가요? 0.4인가요? 0.48. 기술주 위주로 조금 조정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형성되는 성장주에 대한 불편함인 것인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조정인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인을 제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쪽에 오늘 그 계좌 손익도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어요. 주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85% 비중으로 굉장히 꽉 채운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5%대 조정이 오면서 6월 말, 6월 24일, 25일 뭐 그 당시 수준까지 밀려버렸고 또 그 당시의 변동률까지 형성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좌 그 수익 범위가 굉장히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쪽의 선물이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래서 0.78이면 거의 뭐 1%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고 상당 부분이 이 선반영 돼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미국 쪽에 이제 그 최근까지의 흐름은 나스닥 지수 그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 보시냐면은 요 기준 21년도 고점을 넘기고 어느 정도 추이 추세가 더 확장이 됐느냐 그 기준.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 시각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의 흐름, 가장 최근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고점을 이제 막 다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 고점을 넘긴 부분이 지금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고점을 계속해서 5, 6, 7 넘긴 거고 S&P 500 지수도 3월 달 고점을 5, 6, 7 그에 대비해서 이제 다우 지수는 다시금 보여드리면 3월 달 고점 이제 막 그러니까 요 흐름의 차이점 부분은 성장주들의 슈팅이 계속 나왔었는데 윤정도의 예상이 틀리고 내년 6월이 아닌 올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알려진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성장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에서 성장주가 가는 거지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경기의 부양 효과를 노리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성장주가 아닌 일반적인 업황의 기준은 일부 개선될 수 있더라도 성장력을 이끌어가던 쪽 또 최근에 뭐 바이오가 날아갈 거다 금리를 낮추면 아니죠. 지금 고금리 속에서 바이오가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기술주들 조정받고 오히려 다우지수는 상대적인 방어 그리고 강세 요 흐름이 다 동반적인 추이 추세의 강화로 형성이 돼야지 이 흐름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의 효과 부분으로 형성이 돼버리면 그러면 전체 지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30개 종목 업종 대표주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삼성전자 넣어놓고 삼성전자 넣어놓고 그다음 현대차 넣어놓고 업종 대표주들을 넣어놓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 대표주도 하나 넣겠다 해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걔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HLB를 넣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들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뭐 지금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20분의 1, 30분의 1, 40분의 1
그럼 삼성전자의 등락에 따라서 지수가 형성돼야 되는데 다우 존스 지수는 다우 산업 지수는 일단은 주가 평균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30개 종목에 대한 대등한 비중 혹은 현재가의 기준에서의 지수 산정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을 굉장히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주가가 좀 형성돼서 같이 움직이게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뭐 높아져 있는 걸 가지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패배자들이 항상 보면 시장하고 동떨어져서 황금 대바닥주나 찾고 있고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우기는 내용뿐이 안 돼요. 뭔 소리냐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구글,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TSMC 얘네들 빼고 나면은 전체 시장이 오른 게 없다. 그럼 얘네들만 사면 되잖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7종목만 사면 되는 거를 왜 쓸데없는 거 사고 앉아가지고 시장이 나쁜 애 좋은 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흐름을 따라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의 기준은 이게 바뀌어지게 된다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방어가 되고 왜? 저기에 있는 빅테크들 쪽의 흐름이 정체 혹은 조정을 받더라도 나머지 업종군에서의 흐름은 방어력을 나타내니까 막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방어력을 나타낼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우지수는 방어력을 나타내고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조정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그 흐름이 계속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야 되고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지금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좀 안내 문구를 좀 해서 올려드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방송 이렇게 합니다라고.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VVIP 회원님들 메타방 회원님들만 알고 계시니까 어차피 무료방으로 오픈해 놨으면 무료방에도 다 뿌려주고 이렇게 무료 방송 마감 방송 합니다라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아까 해줬잖아. VIP 회원님들 들으시면 속상하잖아. 난 돈 내고 듣는데. 자, 그렇게 해서 시장 상황은 지금 현재 부분에 오늘 뭐 우리가 휘청하고 흔들렸다라고 해서 지수는 그렇게 휘청거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했던 쪽 반도체 쪽에 특히 이제 하이닉스 쪽의 낙폭이 좀 심화되고 거기에 연동된 소부장 그리고 이제 뭐 전력기기 쪽에 신고가 랠리 이후에 눌림폭 이런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전체 시장의 흐름 추이로 놓고 봤을 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오늘 그 미국의 조정 기술주의 조정은 자체적인 조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 증시가 급락이 나올 때 막 1%, 2% 특히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 변동률이 크니까 2%, 3% 이렇게 막 변동이 나와서 미국 선물이 흔들렸다. 그렇다면은 아시아 쪽에 영향을 받고 새벽에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현지 시간 새벽 기준에 선물이 뭐 좀 움직였다, 휘청됐다. 요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니케이 같은 경우가 오늘 0. 지금 43? 요 정도뿐이 안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주는 오히려 0.73 강세. 그럼에도 이제 미국 선물이 기술주 쪽 위주에서 더 0.7%대까지 하락이라면은 일단 오늘 스타트는 좀 불편하게 스타트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쪽의 기준은 지수가 이제 뭐 0.8% 수준에서 마이너스에서 마감이 됐는데 체감 온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안 좋죠.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흐름도 그랬고 또 현대차 신고가 랠리 이후에 10%대 조정으로 조정이 이제 조금 확장이 돼 버렸으니까. 자, 하여간에 결론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의 흐름 놓고 보시면 그렇게까지 뭐 위축되실 패닉의 상태까지 빠질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장이나 항생 쪽은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국의 이제 경기 동향이나 정책 부분 정도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10시 반 이후에 또 장 끝나서 장 끝난 이후에 중국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 쪽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하고 약간의 엇박자 차이가 있어요. 좀 이제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가 이제 선거 진입이 되면서 좀 불편해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독일이나 이제 뭐 유로존 같은 경우 또 영국 FTSE 같은 경우는 추이 추세 강화가 뭐 유지돼 있었으니까. 자, 그래 종목별로 우리 쪽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빅테크 쪽을 한번 더 볼까요? 빠르게 한번 보시면 일단은 애플 시가총액 1위 애플 기준에서는 뭐 새벽에 강세로 강보합으로 잘 그래도 마감이 됐고, 시가총액 2위부터 해서 이제 조금 눌려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꼬리가 살짝 달려 있는 정도 수준 월봉 기준에, 그리고 엔비디아도 뭐 꼬리가 달려 있지만은 지난달에 140불 찍고 7% 하루에 밀렸던 그 흐름 감안한다면 저 꼬리 부분도 불편하지는 않다. 불편한 그 흐름은 아니다. 7월 달에 흐름 자체가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어디 있습니까? 알파벳, 아마존닷컴.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 그리고 뭐 TSMC까지 뭐 보려면 보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긍정적인 추세의 흐름입니다.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뭐 장 마감 이후에 저도 뭐 장중에 이렇게 안 봤어요. 봤는데 장중에 봤을 때 그렇게까지 뭐 문제될 만한 이슈 범위들이 형성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 문제가 되는 흐름이라면은 주가 자체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올라올 때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변동률이 하락 때보다 더 강도 있는 변동률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있었나요?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3월 20일 같은 경우에 종가 기준으로 뭐 장중 기준도 보면 좋겠지만은 종가 기준으로 뭐 5%대까지도 상승률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5%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그 주가는 1% 눌려 있지만 수급은 그렇게 꼬여져 있지는 않았다. 수급은 그렇게 꼬여져 있지는 않았다.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얘도 조만간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위치예요. 그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정부에서만 진행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2014년 7월에 밸류 프로그램을 역시 진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최경환 전 재정부 장관께서 합리적인 방법의 세수 확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 정책 기관들하고 이제 의논도 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을 기준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또 자사주 이익 소각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삼성전자가 2014년도 12월에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7년 만에 한 자사주 매입이에요. 2014년 12월이 7년 만에 실질적으로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겁니다. 2010년도에 잠깐인데 이거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고 볼 수는 없고 2007년 3월 16일 이후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고, 이때 이제 자사주 매입 들어온 그 지분만큼을 자사주가 의결권이 살아나서 경영권 승계 작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최순실 씨 사태 이후에 삼성그룹만 인적 분할 지주사 전환 안 돼라고 뭐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다른 그룹은 다 되는데 얘네만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형평성도 없는 내용인데 하여간에 그렇게 된 이후에 그 자사주를 어떻게 했느냐? 이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사주를 어떻게 했느냐? 자사주 전량 이익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자사주 이익 소각하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요? 19%. 자사주 이익 소각 19%를 했다라는 내용을 농담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야 좀 아실 수 있는데 그런 보고서 자체 나온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연도별 최저임금 부분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 제가 설정하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 기준점 그 부분하고 같이 설정을 잡아놨는데 객관적인 펀더멘털 그 기준으로 객관적인 부분으로 그 당시 기준 이게 언젠데 4월 말입니다. 4월 말에 VVIP 방에 올려놔드렸던 내용이 되는데 그 당시 기준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7조였고 지금은 43조예요. 더 가파르게 개선될 거로 보고 25년도 기준의 53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올해 최소 50조 원대 이상 60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응? 이번 IR 진행되고 나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발 이슈 부분들 형성되고 나서 계속 올려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업이익 전망을 24년도 53조로 놓고 저는 본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지금 액면분할 50대 1로 한 그 수정 주가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 시장 기준하고 시가총액하고 자사주 이익 소각까지 전부 다 감안했을 때 24년 기준에 얼마요? 11만 원이 올해 기준의 목표. 11만 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 계산 방식에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PER과 PBR에 대한 밴드 부분을 놓고 보면서의 실적 전망치 설정 부분, 주당 가치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근데 그게 이제 자사주 이익 소각 때문에 주식 수가 19%라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으로 감안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얼마예요? 20% 잡고 10조 10조. 그잖아요. 10%가 5조잖아요. 그죠? 10%가 50조인가 50조. 아유 100조네 100조.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00조. 현대차 같은 회사 두 개가 자사주 이익 소각으로 없어진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주당 그 고점 형성돼 있던 부분의 주가를 당연히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요 내용 그 기준의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 최저임금 상승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11만 원 그렇게 됐을 때 지수는 3,400포인트 정도 형성된다는 거고 내년 기준의 영업이익 70조까지 올해 이제 뭐 50조에서 60조를 보고 있는 거니까 내년에 70조까지 만약에 이제 형성이 된다면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고 드래곤저님 그렇죠. 내일은 잘 흘러가 줘야죠. 그래서 수급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전망치가 이제 14만 4천 원인데 15만 원 정도.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이익 소각 부분 포함시킨 부분까지 다 형성이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여기 잘못돼 있네. 3,400이 아니라 이제 4,200. 저 정도 갈 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 니케이가 21년도 고점이 2만 1,000이에요. 지금 4만 2천을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수순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부분, 자사주 이익 소각 부분, 영업이익 그 개선 부분,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 다 포함해서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이익 소각 19%는 16년부터 18년 사이에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저걸 뭐 겪어봤어야 기억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쪽에 이제 하이닉스 대비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HBM의 흐름을 이야기를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HBM의 엔비디아 납품 없이도 HBM의 시장 점유율이 38%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납품 안 하고도 HBM을 엔비디아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오늘 그 삼성전자의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 매수 우위로 형성이 돼 있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외국인 기관 그 순매수 기준에서 올해 3월 20일 2024 03월 20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3월 1일부터로 형성시켜도 상관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돼 있죠. 10조. 수량으로 따졌을 때 1억 2천만 주. 1억 2천만 주면은 2%예요. 59억 7천만 주짜리 60억 주라고 치고 60억 주 대비 2억 주니까 1억 2천만 주니까 2%. 그 2%가 대주주 32.80 그리고 외국인 56.52 합산하면 얼마예요? 89%. 그죠? 89.5%인데 거기서 이제 중복 지분이 5%가 있어요. 외국인이 5% 지분 신고한 거. 그걸 빼고 나면은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85% 수준. 거기다 기간 지분 합치면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이 정도의 강력한 매수 기준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급 논리. 모든 주식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든 2위 하이닉스든 나머지 종목군들 전부 수급 논리입니다. 지금 3월 20일 이후에 보시면 그게 뭐 엄청난 중요한 날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그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외국인만 들어왔지 기간이 이제 들어온 게 없었는데 지금 많이 바뀐 거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뭐 보면 BH도 여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하여간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부터 이제 뭐 기준 잡아서 쭉 하이닉스까지 넘길 텐데 삼성전자의 이 추이 추세의 흐름의 수급 범위의 이 설정 범위는 항상 이런 교육을 해드렸어요. 어떤 교육? 요 고점을 넘길 때, 요 고점을 넘길 때, 또 요 고점을 넘길 때, 단계별로 이 고점들을 넘길 때에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편해요. 앞전 수급을 넘기지 않으면, 앞전 수급 이상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동그라미를 쳐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급이 확 들어왔으면 이 고점을 이 들어온 수급에서 확 넘겨줘야 되는데 시차를 두고 넘겼죠. 어찌됐건 여기서 형성돼 있던 이 수급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요 고점을 완전히 넘길 때 여기서 이제 못 넘겼잖아. 그죠? 수급이 정체 상태였고 손바뀜 수급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고 나서 형성된 고점, 요 고점을 또 다시 넘길 때 또 수급이 들어와. 이게 3월 20일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올 때 그때 슈팅이 주간 단위에 10% 이상의 변동이 나온 거예요. 주간 단위에. 하루에 6%. 그러고 나서 이 수급이 어때요?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유입됐는데 주가는 그 밑에 있죠.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됩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 플러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 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수급 논리다. 수급 논리다. 수급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것뿐이 안 돼요. 저 볼린저 밴드의 기준에서도 이제 그 기준 가격을 좀 다르게 놓고 설정을 해야 되긴 하는데 볼린저 밴드도 7가지 전략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뭐 중간선 위로 올라가면 뭐 차익 실현하고 혹은 중간선 위에서는 꺾이면 뭐 차익 실현하고 혹은 중간선을 위로 넘기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고 혹은 상단 부분에 상한 부분을 넘기면 그때 차익 실현하고 혹은 상단 부분을 넘겨서 꺾이면 차익 실현하고 혹은 상단 부분을 넘겨서 새로운 라인으로 형성될 때는 뭐 추격 매수를 해서 쭉쭉쭉 가져가고 7가지 전략 그 이상으로도 전략을 잡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상단을 넘기고의 흐름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수급 논리인 거죠. 수급 논리. 삼성전자 뭐 시가총액 1위니까 사는 거 아니냐? 아니야. 이렇게 수급이 꼬여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하염없이 미끄러져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7가지 전략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수렴 구간 이후에 돌파의 기준을 잡을 거야? 아니면 확장 구간 이후에 꺾여서 내려오는 기준을 잡을 거야? 아니면 중간 라인에서 반등 나왔으니까 여기를 기준 잡을 거야?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결론은 뭐다? 그래서 그 흐름을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만큼의 추이를 잡아주는 게 뭐다? 수급이 들어와서의 기준이다.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데 그 흐름을 극대형주의 경우는 누적적인 수급을 통해서만 놓고 봐도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의 이 수급 범위가 앞전의 흐름
요런 고점을 넘기는 그 수급 대비 더 들어와 있다는 거죠.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슈팅 범위는 충분하게 형성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손바뀜으로 좋게 해석을 해드리면 손바뀜, 수급이 좀 정체다. 삼성전자 훅 들어온 그 3월달에 수급 대비는 정체지 않냐. 6월 특히 7월 특히 일부 매도가 나왔다. 근데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해드리면 일부 매도가 나왔지만 손바뀜의 흐름도 만만치 않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오늘도 보시면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외국인이 180만 주나 팔아가지고 5%나 밀렸어요. 이날도 130만 주나 팔아가지고 4%대나 밀렸어요. 180만 주 팔고 5%하고 여긴 90만 주뿐이 안 사는데도 5% 올라오네. 그럼 90만 주 샀을 때 5%면 얘는 180만 주니까 10% 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7%씩도 올라왔어요. 170만 주 사고. 그럼 오늘 7% 깨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저점 대비해서 8%그 이상, 여기 뭐 종가 기준으로도 8% 올라온 3월 21일 날 200만 주 들어오면서. 아니 오늘 180만 주 나간 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물량이야? 7억 2,800만 주에서. 그리고 23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4천만 주 이상을 샀어요. 4천만 주 이상. 4천만 주 이상. 4천만 주면 7억 2,800만 주 대비해서 6%에 가깝죠. 뭐 5%대라고 칩시다. 얘도 유통 물량이 없어요. 외국인과 대주주를 합산하면 90%, 중복 지분 5% 지분 신고 나온 거 감안했을 때 85%. 그런데 저러한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매수의 속도가 좀 둔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매수의 속도가 둔화되어 있기는 유통 물량이 없는데도 이렇게 들어오고 손바뀜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바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거라는 거죠. 매도와 매수. 오늘 순매도가 외국인이 순매도가 많았을 뿐이지. 순매도가 많았을 뿐이잖아요. 지금 순매도가 얼마 180만 주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서 외국인 한 명에서 매수 매도 했나요? 기관 한 명에서 매수 매도했어? 개인 한 명에서 매수 매도했어? 아니죠.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수많은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쪼개져서 보여주잖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기금은 한 명이에요? 수십 군데의 연기금인데 그 비중이 큰 게 4대 연금인 거고,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이라는 거는 연금과 기금을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70여 군데, 그 중에서 4대 연금인 거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쥐락펴락하는 거는 국민연금입니다. 어쨌든 그 국민연금을 그냥 통칭해서 연기금이라고도 이해해도 뭐 크게 무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 국민연금이라 한 군데라고 해도 한 명에서 운영합니까? 팀별로 있을 것이며, 또 자체 운영만 해요? 아니죠. 위탁을 주죠. 근데 그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때려 팔아가지고 폭락했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도와 매수의 기준을 놓고 보시고, 오늘따라 집어던지는 외국인, 특히 모건과 JP모건 쪽에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건과 JP모건 창구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어떤 특정 집단의 외국계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 공매도 없잖아 지금 시장. 차익 실현을 했다. 그렇게 봐야지. 이거 손절한 거야? 손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을 했다. 그럼 그 물량을 고르게 다른 데서 받아갔으면 좋은데 개인에게 160만 주 대 물량이 넘겨진 거고, 그래봐야 지분율로 0.2%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한 300만 주 팔았는데 뭐 손바뀜도 있고 또 자전도 있고 해지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외국인이 120만 주, 기관이 176만 주에 순매수 말고 손바뀜의 매수도 있었다. 저게 100%다 손바뀐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추이 추세가 완전히 꺾일 만큼의 수급이 꼬여 있거나 그런 흐름까지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 범위 가지고. 응? 그래서 내일은 뭐 JP모건 모건 스탠리 쪽의 흐름도 더 놓고 창고 동향도 봐야 될 것이며. 왜? 아니 어느 곳 한 군데서 3%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3% 갖고 있는데 그걸 다 팔아버리겠다라고 한다면, 근데 가능성은요 희박하죠. 3%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단기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인덱스 상품에서 들어왔을 것인데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걸 이런 식으로 패고 나가겠다? 그건 불가능하죠. 두 번째 기준에 이제 뭐 반도체 기준을 놓고 보신 건데 수급이 생각만큼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태는 일단 아니다. 과한 차익 실현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추이 추세도 여기서 무조건 무너져 내린다의 기준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나 모멘텀 차트 부분이 꺾여졌어요. 꺾여지긴 했지만 세 가지를 봅니다. 꺾임, 크로스, 그다음 영선. 근데 지금 두 가지는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지만 영선 위에서 움직임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꺾이는 부분은 쉽게 반등이 나오면 바로바로 꺾여져서 이제 돌려질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뭐 그런 흐름으로도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들어서의 현대차의 매수 강도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2월 딱 접어드는 그 시점에. 그래서 얼마나 하루에 일주일에 21% 저점에서 하루에 11%씩도 움직였어요.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 10.35 밀려 있죠. 이 날은 얼마 움직였을까요? 9.68.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움직여. 하루에 수급 들어오고 뭐 HLB처럼 무슨 뭐 대주주 진양곤 회장이 이상한 말씀하실 그 개념이 아니잖아. 이때는 얼마 움직였지? 7.4. 이때는 갭 상승 이후에 9.6. 하루에. 그렇게 해서 요 주간 단위에 20%대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주가가 눌렸는데 문제가 될 만큼의 수급이 꼬였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튀지도 않죠. 우리나라의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얘가 23년 이후 기준에. 그러니까 쌍끌이 순매수를 한다라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2023-0102 검색 순매매 금액 기준에 2월 2일로 돼 있네요. 1월 2일로 바꿀게요. 1월 2일. 2월 달로 따져도 삼성전자도 쌍끌이가 되는구나. 그리고 1월 달로 따졌을 때 쌍끌이가 되려면 조금만 더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올해 들어서 쌍끌이 순매수 들어온 것만 1,500만 주, 2억 900만 주짜리의 7% 수준. 그다음에 2023-01-02로 해주시면은 그러면 대략적으로 11%인가? 하여간 2천만 주 넘겨요. 그렇게 해서 작년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기준에서도 2,500만 주, 12%. 12%. 2억 1천만 주짜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한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주가의 강세입니다. 저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대형주니까 들어온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상태의 종목에 대한 기준이 된다.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대차보다 높아요. 특히 오늘 바이오로직스는 강세고 현대차는 약세란 말이에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13배. 아무리 바이오로직스가 성장주라고 해도 쟤는요 유통 물량이 없어서 주가가 안 밀릴 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은 합산해서 95%입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 대표적인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엔솔이 유통 물량이 없어요. 얘가 실적은 계속 하향되죠.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육성책 덕분에 95년부터 진행했던 배터리 사업이 2020년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적자에서. 응? 바이든 대통령 최고 해야지. LG그룹은. 어쨌든 82% 수준이 LG화학의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LG엔솔도 유통 물량이 없어요. 두 종목의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유지가 되는 거지. 예? 또 시장도 어찌됐건 좋잖아요. 시장 지수가 오늘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2,843포인트입니다. 투권 들면 3,000이라니까. 응? 그러다 보니까 안 밀리는 거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실적 대비 뭐 실적이 뭐 내년 영업이익 1조 넘긴다? 그것도 가봐야 알지. 올해도 뭐 매번 뭐 이래서 대박 저래서 대박 얘기만 했지 시가총액만 커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실적 범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입이 돼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실질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금융지주사. 그들의 실적 그리고 그들의 실적 감안했을 때 외국인 수급 또 밸류 프로그램 통한 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자사주 매입이 지속돼 있었어요. 대형주들 기준에 기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현대차의 지금의 흐름도 고점 대비 10% 밀려 있지만 올해 들어서 하루의 변동률이 9에서 11%까지 나온 종목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번. 누적적인 수급 범위 실적 감안했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다. 아쉬운 거죠. 내가 갖고 있는데 조정을 받으니까. 그 이상으로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시간이 만약에 걸리더라도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해서 좀 탄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미국 선물이 지금 약세이다 보니까 기술주 쪽이 지금 0.89까지 아시아 증시 일본 우리나라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조정폭이 좀 더 확대돼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게도. 그에 반해서 이제 유럽은 약법 정도 수준인 거고. 어찌됐든 일단은 뭐 금리의 여파인지 어떤 기준에서든 기술주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의 좀 조정이 작년부터 한 250% 오르고 나서 사상 최대 고점 찍고 10% 조정이에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과도한 조정폭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조정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 JP모건 모건스탠리 창구를 하여간 내일도 좀 보자는 거고요. 나머지 조금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삼성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수급이 뭐 외국인으로 추정이 되네요. 추정치가.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프로그램 통해서 조금 들어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060만 주짜리고 얘는 이제 3,600만 주짜리예요. 누적적인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오르지 않았냐, 좀 무리수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로그 차트를 이렇게 좀 보시고 무슨 말이냐면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포트에 넣고 7월 달에 넣은 거잖아요. 5월 달에 포트에 넣었을 때 고점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4개월 정도를 거의 뭐 큰 고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횡보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격 조정은 가격이 조정받는 거. 기간 조정은 가격의 조정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얘기하는 거죠. 기간 조정이 충분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다시 넣은 것도 6월 달에 고점을 넘긴 흐름의 기준이 양봉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20%대의 흐름인데 수급이 뒷받침됐다는 거고. 한 단계 더 들었죠, 수급이. 7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인 수급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HD 현대일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 월봉 기준에서 이제 슈팅이 나와서 고점이 형성됐다 인식할 수 있겠지만 6월, 7월에 차익 실현보다도 꾸준하게 얘는 쥐고 가져가는 기준이 수급 유입돼 있고 캔들 보시는 것처럼 퍼센테이지 기준의 제한적인 흐름. 이렇게 보면 뭐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6월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아니야. 변동률 자체가 15%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7.48까지.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7까지.
그러니까 30%도 안 나와. HLB 막 상한가도 가는 그런 장에 HLB 상한가 가면서 10조를 넘겨놨잖아요. 다시. 그런 장에 이러한 매집이 단행돼 있는 종목이 손바뀜 때문에 개인들 매도가 좀 정체처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종목이 로그 차트로 볼 때 저런 변동률, 제한적 변동률,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 저 자락에서 정점 인식을 잡아야 될 위치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정점이 되려면 거래가 계속 둔화돼야 돼. 거래가 둔화된다는 거는 손바뀜도 이제 거의 안 나온다라고 해석해야죠. 손바뀜도 안 나온다. 외국인이 사고 뭐 개인이 기관이 팔고 뭐 이런 기준에서라도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거래가 있어요 여전히.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 줄어든 부분의 거래 대금이 이번 달 기준에 다시 신고가를 내는 그 월 초의 과정 속에서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됐죠. 여기서 거래가 급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 주도 이제 뭐 수요일 기준인데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만 더 움직여 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주로서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BH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단은 저점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외국인이 샀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장에서 얘기할 때 이거 흔들기야 뭐 흔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물량을 싹 걷어가고 말 같지도 않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정확히 4월 24일부터 매수가 들어왔어요. 메이저들의. 근데 그때 매수 들어온 쪽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은 기관들 쪽도 뭐 기타금융 은행 제외하고 나면은 기타금융은 뭐라 그랬어요? 저축은행 뭐 이런 거. 투신 사모펀드 공격적 성향의 투신 사모펀드 거기다가 안정주의적 차분한 성향의 연기금까지 고르게 다 들어와 있어. 금융투자는 증권사 상품에 대한 해지 부분까지도 그리고 기타 금융의 매도가 있는데 기타 금융은 저축은행 이런 뭐 스탁론 이런 기준. 그러니까 4월 24일 이후에는 그런 물량들이 오히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537만 주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537만 주. 537만 주 나누기 3,450만 주. 15.5657%, 15.57%. 굉장한 매수예요. 15%, 10%만 넘겨도 매수 평균 단가에 더블을 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럼 얘 지금 23,000원 가까이 돼요. 매수 평균 단가가. 불과 4월 24일부터 굉장히 짧은 구간에. 매수 평균 단가가 22,800원이니까 23,000원 정도. 그럼 3,500원, 3,600원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이 얼마나 돼? 3,600원 마이너스 23,000원 해볼까요? 3,600원 마이너스 36,000원 마이너스 2,800원 할까? 오케이. 36,000원으로 돼 있는 잘못 마이너스 26,000 종가 450원 마이너스 22,838원 나누기 22838 해주면 프리미엄이 16%뿐이 안 돼. 매수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쌍끌이 순매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16%에 달하는데 주가는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없어. 15%대뿐이 프리미엄이 없어. 원고 작업해. 오늘따라 왜 그래? 평상시도 그러는 거야? 적당히 지적받아. 응? 외국인들의 수급이 13만 주의 매수 부분이 얘도 똑같아요. 순매수로만 놓고 보실 게 아니고 매도와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었잖아요. 35만 주 그리고 매수가 47만 주.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을 극대형주 몇몇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프로그램 미치는 영향력이. BH도 마찬가지고 뭐 HLB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HLB, 알테오젠 이런 애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성이 엄청 크죠. HLB 외국인들이 7% 사고 한 200% 이상 땡겼어요.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예요. 대주주 10.5%뿐이 없어요. 어? 주인도 없는 회사에 솔직히 얘기하면 진양원장 큰 소리 치고 계셔도 자기 지분도 없어. 10.5%가 다야. 주인도 없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근데 이 HLB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22%인데 그중에 한 7%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 200~300%를 들어올렸어요. 예전에 동진세미캠인가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부장이라는 친구가 횡령을 해서 장중에 7%대 매수를 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상한가 찍고 밀려서 보합으로 끝납니다. 7% 순매수를 했는데 7% 매수했다고 몇백 프로씩 오르진 않아요. 뭐 어찌됐든.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매도와 매수를 보시면 지금까지도 외국인들 위주에서의 전부 전체 대부분의 거래량 부분이 물론 당연히 개인들 비중이 높죠. 개인들 비중이 높은데 방향성을 주는 거는 메이저들이잖아요. 그 메이저들의 방향성의 기준이 예를 들면 외국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HLB 같은 경우는 기관의 역할 자체가 없어요. 왜? 막말로 이런 종목에 기관들까지 덤벼들여서 고빈도 거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제재도 좀 강하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외국인들 위주의 고빈도 거래라고 해서 매수매도 그 거래 위주로 하는 이제 액티브 펀드들 그런 쪽이 유입돼서 또 뭔가에 뭐 모종에 뭐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코딱지만큼 들어오고 주가를 이렇게까지 땡겨놓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 손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뭐 FDA 승인권이라든가, 우리 공지 올려놓게 홈페이지에 뭐 이런 거라든가, 순매수 기준에 70만 주, 0.5% 수준 매수하고 상한가 날리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1억 3천만 주짜리. 그러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종목의 흐름은 그들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보고자 했던 부분은 외국인 위주에서 이런 변동성, 하한가든 상한가든 외국인 위주에서 아주 그냥 작정하고 장난치고 노는 그게 HLB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이나 상당 부분의 뭐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BH다라고 했을 때 누적적인 수급 범위들을 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순매수의 기준 보시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저평가 인식이 잡히고 업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쪽. 지극히. 요 과정 속에서 방향성의 기준은 이 상황에서도 외국인들 쪽이 조금 더 많아요. 뭐 장중 해증 물량이 됐든 상품 해증이 됐든 뭐 어떤 해증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개인들 쪽이 물량 뺏긴 게 이게 15% 이상이라는 거고 이 짧은 구간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평균 단가 수준이 아주 고르게 들어온 저 수준의 흐름이 23,000원대 수준이라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 원래로 따지면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최소 50에서 100%그 이상까지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럼 23,000원 대비 50%만 잡아도 35,000원 정도. 그리고 100% 잡으면 뭐 45,000원, 5만 원이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슈팅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야 돼. 근데 얘는 이제 비이성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하방이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이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물론 로스컷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시장의 최악의 경우. 그리고 상한가만 이렇게 가는 경우는 또 드물어요. 왜냐하면 고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쪽이 상한가까지 밀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조금 드물죠. 그날 뭐 자금 집행이 확 몰린다든가 그런 거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점진적인 추세 추이 강화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BH뿐만 아니라 똑같은 그 4월 24일 이후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대 매수가 돼 있어요. 7%대.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LIG 넥스원 이제는 야, 수급이 LG 이노텍이 좋은데 왜 이렇게 나오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LG 이노텍 그죠? LG 이노텍의 그 상장 주식 수는 2,370만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대 정도 됩니다. 7이 14, 37이 160만 주, 8% 되나? 8이 16, 그러네. 계산을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뭐 4월 24일부터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때부터 딱 스타트가 비슷하게 잡혔어요. 191만 주 나누기 2,370만 주에 주면 8%. 8%의 매수가 되죠. 그죠? 그래 8%의 매수가 돼 있고 요 8%의 수급 범위가 똑같이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얘네들은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종목군들이에요.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그래서 삼성전기 봅시다. 삼성전기도 고평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22년도 10월 9월 말 10월 초 22년 10월 01일부터로 만약에 이제 뭐 설정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2022 10월 02일 국군의원을 빼고 오케이 누적 얼마예요? 쌍끌이죠. 800만 주입니다. 주식수가 7,470만 주. 이게 그러면 뭐 12% 정도? 얼마 안 샀네? 아니지. 주요 주주 지분이 37%, 외국인 지분이 35%. 그럼 얼마에 합산하면은 72% 정도 돼요. 70%대 비중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기간 지분까지 하면은 상당히 높은 지분율이 된단 말이에요. 매수 평균 단가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제 뭐 뚫려서 올라왔지만 22년 10월 02일부터로 따지면은 14만 7천 원. 14만 7천 원. 얼마 전까지 15만 원대에서 움직였어요. 7월 초에. 그게 이제 애플발 영향에 불거져서의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LG이노텍이냐 삼성전기냐를 놓고 보다가 6월 11일 날 과하게 비이성적인 조정이 나왔던 유한타의 손절 그 물량으로 그런 흐름이 나왔던 LG이노텍을 설정을 잡은 거죠. 얼마? 23만 원. 그리고 지금 30만 원을 넘긴 거예요.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전기 쪽의 기준은 그때 비이성적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뭐 시가총액 규모가 원칙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2년도에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9월 말 10월 초에 저점을 찍을 때 저때부터 해서 10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게 적지 않은 물량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변동률이 크지 않죠. 수급이 좀 제한적이고. 근데 이 친구도 시세가 뿜어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가벼워요, 사실은. 예전으로 따지면 삼성 SDI하고 시가총액이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 SDI가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육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기차에 대한 지원 그 부분과 함께 2차 전지 삼성 SDI의 슈팅이 시가총액 뭐 5위까지 올라올 정도였으니까 LG화학이 3위까지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 그 차이가 난 건데 일단 지금 기준에서 삼성전기 쪽에 대한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우리는 같이 놓고 보면 돼요. 묶어서 23년 이후에도 상당히 높은 매집률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최근에 이러한 매집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올해 4월 1일부터 해서 이렇게 누적적으로 보시면 4월 1일부터 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에 LG노텍이 순매수 4위입니다. 현대차 순위가 없죠. 그 이유가 기간이 일부 매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이제는 슬슬 병행해서 놓고 보겠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5월 그리고 7월 달에 주력으로 넣어두고 지금 슈팅에 미국발 방산주들에 대한 이슈 부분이 불거져 있을 때 방산주가 미국 대선의 정책적인 부분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심리적인 면뿐이 안 돼요.
미국에서 방산주다라고 하는 거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는 미국 업체들에 대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 걸프전, 이라크전 때 사용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를 우방 국가들에 강매를 시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샀죠. 어? 그런 기준의 이제 방위산업체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에너지 업체, 전통 제약주들, 뭐 그런 쪽을 정책적으로 미국 내에서 육성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의 수혜는 없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재건 사업 부분, 뭐 건설주나 이런 쪽에 변동성이 확장됐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전으로 가겠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면은 취임식 이전에 다 종전시키겠다. 그런 내용들이 종전의 기준에서의 그 내용들이 결국은 재래식 무기의 수요 부분이 둔화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단 말이야. 다만 이슈가 불거지고 누적적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더 들여다보는 거고, 특히 이제 현대로템도 매수 강도가 올해 들어서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상상을 초월해요. 14%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매수 평균 단가 프리미엄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긴 할 겁니다. 좀 우리 종목 좀 바이오 종목 정리해서 좀 압축이 되고 하면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BH가 여기 있어요.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잖아요. 또 LG노텍이 시가총액이 뭐 우리나라 시장 4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그 규모 면에서 제한적인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재룡전기도 11위에 놓여져 있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리가캠바이오가 13위, BH가 14위, 이수베타시스가 최근 수급이 좀 꼬여지긴 했습니다만 이수베타시스가 14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다. HL 만도도.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 수준들에 다 2차 전지 쪽 2차 전지가 아니라 PCB 업체들, 애플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쪽은 LG노텍, 그리고 BH,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 수급은 굉장히 강하게 쌍끌이로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마저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포트폴리오 기준에 이렇게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네들의 비중을 지금 85%까지 형성을 해놨다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각을 가져간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방어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도 극대형주에 대해서는 조정폭이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쪽에 지분이 형성돼 있고 펀드런 사태가 발생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좀 가벼운 종목군들, 얘네들도 뭐 조단이고 뭐 무겁지만은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이 둔화돼 있고 적은 물량에도 투매가 나오면 매수세가 실종돼서 변동률이 높아지는 쪽.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요 순으로 가는 거죠. 그 소형주부터 또 프리미엄이 높은 쪽부터 무너집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프리미엄이 높지가 않고 인덱스 쪽에서 유지 범위의 기준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얘네 비중을 높여놓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신감도 있고, 그다음에 방어력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5%의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묶어서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인데 현대로템 위주로 볼 거고, HD 현대일렉트릭하고 묶어서 재룡전기와 LS일렉트릭 현재 기준에 양쪽 다 보는데, 일단 우리는 기존에 재룡전기를 설정을 한 거고, LS일렉트릭은 비슷한 조건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뛰어났었죠. 그러다 요번에 지난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들여다본 거고.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라도 내일 또 변동률이 확장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압축을 해서 HD 현대일렉으로 가져갈 거예요. 시장이 어려워진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위치는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데, 만에 하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시장의 변동이 확장된다면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이 BH 쪽의 기준에서는 LG이노텍,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이수가 좀 많이 과하게 미끄러 있어요.
이번 고점 대비 조정률이 2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 이수페타시스하고 LG노텍인데 여기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압축을 하면 누구로 합니까? 이게 주력주 BH로 아니지. 압축을 하면 LG노텍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삼성전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편입을 안 했지만.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방산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그다음에 이제 애플 요 부분이 AI 기준과 정책 기준이에요. 미국의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 정책주 위주에서 설정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이제 이들의 수급 범위까지 맞고 그다음에 KB금융은 3월부터 6월까지 주력이었고 이번에 이제 빼두긴 했지만 금리를 실제 인하하기 전까지는 KB금융은 계속 보셔야 된다. 9만 원은 넘기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월별 기준의 캔들의 크기가 그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캔들의 크기로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자사주 또 추가 매입한다라는 기준이 설정돼 있고 그래서 금리를 실질적으로 내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정 인식이 잡힐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단계별로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 기준에 이제 뭐 9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 8만 5천 원 미만에서 편입, 8만 5천 원 위쪽에서도 뭐 따라붙을 수 있는 또 매매가 원활하시면 뭐 좁은 구간이지만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래서 누적적으로 수급이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작년 5월 말에 6월 포트로 처음 넣었던 종목이고 1년 만에 이제 BH를 1조 미만인데 넣은 상태고 이수도 그때 당시가 6,320만 주짜리죠. 15,000원대 그때가 이제 1조 딱 넘기는 그 기준인데 종가 기준에서 이제 5월 말 종가 기준에 9,200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집어넣고 바로 이제 슈팅 나와서 4만 원대까지 올랐었던 거죠. 지금 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재룡전기도 수급이 굉장합니다. 얘도 굉장합니다. 뭐 작년 이후에서도 그렇지만은 올해만 놓고 보시더라도 올해 2월 이후 또 3월 이후 기준 잡았을 때 상당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얘도 지금 14% 정도 될 거야 아마. 굉장히 많은 매집이 돼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아주 높진 않아요. BH나 LG노텍이나 이런 쪽보다는 프리미엄이 좀 높죠. 근데 아주 높진 않아요. 6만 원 정도 기준이었으니까 한 50%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LS 일렉트릭은 누적 수급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누적 수급이 엄청나지는 않은데 LS 그룹 자체가 주가에 좀 관심이 많은 것인지 하여간에 뭐 그룹주들 전체가 좀 움직임이 가볍죠. 24만 4천 원을 뚫을 것이다라는 기준이 어찌 보면 막연한 기대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장을 HD 현대일렉트릭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수급 범위가 더 확장돼 있는 쪽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오늘 뭐 프로그램에서 나온 물량, 그러니까 대부분이 프로그램 쪽의 물량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좀 꽤 나왔습니다. 3천만 주뿐이 안 되기 때문에 0.5%가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근데 누적 수급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은 뭐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이번에 고점 잡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원체 이제 뭐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쪽이 긍정적이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처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기준에서는 안 잘랐어요. 지금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HPSP는 잘라서 옮겨놔드렸는데 얘도 이제 올해 들어서의 누적 수급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사실 3월부터만 단순하게 놓고 보시면 한 10% 정도 작지는 않습니다. 작은 물량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맹신해서 이제 뭐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막 야 이건 뭐 무조건 슈팅이 나올 거야. 그럼 왜 BH나 이런 애들하고는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실적 범위 때문에 그래요. BH나 LG노텍, 삼성전기는 실적이 저평가 인식이 잡혀요. 보시면 삼성전기도 뭐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IT 종목 치고 실적 개선폭 감안했을 때 PBR 1.67배이거나 PER 뭐 17배 이거를 뭐 엄청난 고평가다 이렇게 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누적 수급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애플발 그 매출 비중이 80%, 85%까지 설정돼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PER 8.95배, 그다음 PBR 1.52배 기준에 8%의 매수가 고르게 들어왔다. 아유, 땡큐하죠. 거기에 BH. BH 같은 경우 아까 보신 것처럼 15%의 매집인데 지금 PER 7.85배, PBR 1.35배. 굉장한 저평가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 금리를 인하해서 IT 쪽의 수요가 급감을 하고 애플 아이폰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아이폰 판매가 둔화되고 그럼 얘도 전망치가 꺾이고 실적이 나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이 로스코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공포감을 가질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실적 범위를 놓고 보는 것과 대주전자재료의 흐름은 차별화를 일부 둔다라는 거예요. 차별화를.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시고 그리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누적적으로 한 6%뿐이 안 돼요. 6%뿐이 안 되는데 대주주 41%대 그다음에 외국인 27% 수준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적지 않은 부분이 묶여져 있다는 거죠. 대주주와 외국인과 또 기관까지. 저평가에 아니에요. 저평가 인식이 잡히죠. 당연히 자동차 업종 기준에서의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신규 매수를 드리기에도 이제 좀 벅차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 평균 단가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어요. 42,000원. 여기서 뭐 손절을 한다라는 기준보다는 35,000원부터 이제 뭐 매매 기준을 간헐적으로 잡았습니다만 5만 원까지 계속 매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막연히 또 비중 너무 늘리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서 뭐 투매를 하실 이유도 없고 결론은 이제 현대차 되돌리는 흐름을 기준 잡아서 놓고 보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거래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주주환원 정책 부각되고 그룹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었고 또 무상증자까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처음 포착되고 나서 한 템포 늦게 들어갔죠. 꽤 늦게 들어갔죠. 그래도 뭐 어제까지 그렇게 그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익 기조였고. 근데 오늘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면 손실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제 딱 정리했으면 딱 좋았는데 무중에 대한 슈팅 범위가 일단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 기준에서 이제 무중 100% 기준의 권리락 이후의 흐름은 좀 시장 조금만 안정화되고 하면은 비이성적인 슈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돌려놓고 이제 그 무증받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뭐 바이오 쪽에 리가캠 바이오나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 좀 얘네들도 쉽지 않은 흐름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을 기존의 흐름에서는 빠르게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에서는 좀 유지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게 뭐 HLB나 이런 종목을 평상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들어갈 땐 또 강력하게 들어가죠. 또 이번에는 마지막 물량 손절하고 나서의 흐름이었고, 근데 HLB의 그 최근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그렇게 꼬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뭐 슈팅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현재 기준에서 HLB 공시 내놓고 홈페이지에 공지 내놓고 공시가 아닙니다. 공정 공시가 아니에요. 공시 내놓고 공지를 내놓고 70만 주 외국인 수급에 상한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70만 주도 아니네. 57만 7천 주? 응? 참 좀 과한 그 행위를 한 쪽이죠.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 즈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단위의 수주 또 유한양행의 이슈 또 그렇게 되면 순환성으로 돌다 보니까 뭐 3천당 제약까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이슈 불거트리고
실질 수급 제한적인 상태에서 주가만 다 튕겨져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이제 그 얘네들도 이슈는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다 이슈는 있는데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했을 때 수급인 거죠. 그게 호재일지 악재일지에 대해서는 뭐 메이저들이 그것을 호재로 인식하든 악재로 인식하든 수급이 결과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매수가 들어오든 매도가 나오든. 결론적으로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도 순환성 흐름을 한번 보고 최악의 경우는 뭐 여기서 형편없이 또 무너진다면은 손절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바이오 쪽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여기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손실이 조금 더 확대돼서 손절을 할지언정 지금 위치에서는 수익 보고 나와도 무리는 없겠다. 다만 이제 거래 터트리면서 큰 슈팅이 나와준다면은 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적절한 구간에서 좀 현금화를 해서 오늘 기준의 소부장 쪽도 굉장히 많이 깨졌잖아요. 그 흐름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단기 공략주까지의 설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어제 기존의 물량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수급 일부 들어오는 모습에 신규 매수 강도를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 프로그램 막 쏟아져 나오면서 흐름이어서 하이닉스와 비슷한 하락률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옮기자.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옮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손절인 거잖아요. 손절을 하고 하이닉스를 사는 거잖아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자락에서 돌려놓을 수 있을 때 뭐 물론 얘네가 먼저 더 가볍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먼저 움직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세게 주지 않는 한 한미반도체가 혼자서 신고가를 내러 강력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많이 제한 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은 압축을 해서 이제 이동하는 쪽의 기준을 잡은 거고 마찬가지로 이오테크닉스도 40% 가까이 밀린 거잖아요. 대부분 다 이래요. 소부장 쪽이. 그나마 한미반도체가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편입해야 되는 거지 소부장 쪽으로 확대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이오테크닉스의 연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 수급 들어오고 움직임 나올 때 따라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급의 연속성도 없었고 그리고 거래도 확장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을 못한 상태였는데 결론은 손절을 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변동률이라면 하이닉스로 옮겨 놓는 것이 유리하겠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죠. 뭐 삼성전자가 강화되고 얘가 난 삼성전자랑 연동돼 있어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눌려 있을 때 얘가 먼저 움직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오늘 기준에서의 압축은 이동은 잘 한 것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HPSP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 슈팅이 나왔을 때 따라붙은 건데 결국은 하는 사이에 조금 일찍 그 손절 범위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어찌 보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부분의 수급이 오늘 장중에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꼬여진 부분 대부분이 다 프로그램 쪽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뭐 기관 쪽에서도 좀 매도가 있었네요. 개인 선호창구에서 매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꿍하고 밀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역시 수급이 꼬여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종목하고의 차이점들은 조금 있어요. 조금 전에 보신 뭐 하다못해 펀더멘털적으로 제한 쪽이더라도 대주전자 재료처럼 뭐 8% 9%라도 누적 수급이라도 있든가 뭐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옮긴 종목이고 나머지는 좀 시장에서 한번 좀 보자라고 했던 부분의 종목군들인데 최근에 이제 그 일본 기준에서 변동률이 나온 종목 오늘도 이제 검색했던 종목이 중앙첨단 소재예요. 근데 난 얘는 뭐 하는 애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IT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뭐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도 뭐 저도 본 것도 없습니다.
4거래일 전에 거래를 한번 빵 터트렸고 오늘 거래를 빵 터트렸는데 결국은 누적 수급은 없어요. 어? 다만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계 이쪽에서 이제 윗방향의 슈팅을 준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뭐 빠져나갈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끌고 갈지. 앞부분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 뭐 수급이 들어온 것도 없고 올라가니까 이제 뭐 이래서 올라갑니다, 저래서 올라갑니다, 얘가 끝내줍니다. 근데 메이저가 상관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중앙첨단 소재는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여유로움이 생기면 에이 뭐 얘도 한번 들여다 볼까? 뭐 한 뭐 1%만 사볼까? 우리 자산의 1%? 요 정도면 모를까? 신호가 나와도 뭐 안 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굳이 HLB 가지고도 큰 수익을 냈었었는데 어? 알테오전 가지고도 그러니까 굳이 뭐 10조 이상짜리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면 가져가는데 왜? 테크인이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테크인이 그렇게 해서 테크인 같은 경우에 오늘 수급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외국인이 72만 주면 저게 공매대차 상환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장중 매수로 2%를 샀는데 뭐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별도로 또 한번 뭐 들여다보든 찾아보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과하다. 지금 들어올린 게 이제 그 수급이 대단합니다. 얘도 외국인이 쌍끌이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응? 외국인이 쌍끌이로. 자, 저 미안한데 물 한 통만 주세요. 물 한 통만 주시고 그다음에 검색기 쪽 종목은 아까 올려놔드린 종목 딱 4종목만 기준 잡으면 되고 나머지 표 작업 그리고 그 오늘 종목도 뭐 제한적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작업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일찍 끝내버리고. 요 수급 범위가 보시면은 9월부터거든요. 좀 먼 기간이긴 한데 아예 올해만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올해만 볼까요? 올해만? 너무 먼 것도 평균 단가 기준에서 설정이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작년 뭐 10월 2일부터 기준하고 누적적으로 보시면은 얘가 이제 3,700만 주짜리 종목인데 3,700만 주짜리 종목인데 720만 주예요. 그러면 어때? 거의 20% 정도 매수한 거예요. 물론 20%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지. 땡큐 감사합니다. 주가가 올라간 거지. 20% 매수하면서. 응? 2024 2023 10월 뭐 2일이면 뭐 그 기준에서 25,000원 대비 20%를 사재끼면서 더블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20% 사재끼면서 더블 이상이죠, 뭐. 그리고 누구는 이제 HLB는 7% 사면서 250%고 또 알테오자인 같은 경우도 얼마 안 샀어요, 사실. 6월 초에 집중적으로 좀 매수 한 3, 4% 들어왔나? 2, 3%? 그러면서 슈팅 나와서 50% 들어올렸고 15조까지 시가총액. 근데 이제 이런 테크인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 20%의 수급에 대해서 맹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그동안의 대차 부분을 상환하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대차 상환 부분에 또 신규 매수 부분까지 해서 진행을 시키면은 뭐 쇼커버링이 나왔다 해서 그들이 손실 보거나 그런 범위까지는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올해 들어서만을 좀 따져서 볼 텐데 어떤 맥락에서도 이제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제 뭐 굉장히 긍정적인 회사로 포장이 돼 있을 거예요, 사실은. 올해 기준의 매수 평균 단가가 3만 원이고 프리미엄이 높죠. 3만 원이고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의 매수 물량은 외국인들만 560만 주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외국인이 샀는지 정체를 알 수가 없어. 뭐 연기금도 샀어 또. 얘네는 왜 샀는지 그것도 정체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제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국정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면 이거 연기금 운영정책 싹 까가지고 야 니들 이거 왜 샀니? 적지 않은 물량 3%나 왜 샀니? 3%를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니?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사모펀드 물량 130만 주 쏟아내는 거에 대해서 저게 보호해수 물량 풀린 건가? 어디서 밑도 끝도 없는 130만 주가 쏟아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를 물량을 받아준 건데 실적은 그러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성장성을 갖고 가는 건 이해를 해도 지금 현재 실적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내년의 전망치가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미 반도체 어찌 됐든 내년 전망치 기준에 매출이 1조가 안 되는데 시가총액을 무슨 19조까지 땡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한미 반도체 대주 지분은 62%입니다. 얘는 23%예요. 일반적으로 지분이 좀 작은 편이죠, 테크인이. 하여간에 뭐 어찌됐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뭐 들여다볼 만한 기준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의 기준이기 때문에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자꾸 그렇게 되뇌이면서 저도 스스로가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윤정도한테 뭔가를 배우실 때에도 야, 윤정도 무조건 수급만 얘기하던데, 야, 수급 많이 들어왔네, 들어간다, 큰일 나. 뭐 창피한 얘기지만 창피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죄송스럽다 표현해야 되나. 성호이텍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의 신호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외국계에서 한 4% 이상을 순식간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수급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평가인 건 알겠는데, 자동차도 좋고 업황이 어마어마한 저평가잖아. 안 사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회사도 멀쩡해. 저평가인데다 대주 지분 45%야. 안 사는데 누군가 사줘야 올라갈 거 아니야. HD 현대일렉트릭은요 쭉 들어왔으니까 다행이지. 그럼 HD 현대 인프라코어는요, 이것도 수급 논리로만 따졌을 때 기준에 이게 뭐 어때 이거. 굉장히 고생하고 결국은 손절했잖아요. 손절하고 나서 더 미끄러져 있고. 결론은 지금 같은 좋은 장에 지수가 어찌됐건 3,000포인트를 향해서까지 왔잖아. 그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 정리를 못 하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장중에 보여드렸는데, 어제 이제 우연찮게 개인톡으로 정중앙 선생님께서 이제 보내신 거를 제가 본 거예요. 봤는데 이거죠. 요 정중앙 선생님께서 10월 4일 날 보내주셨고, 가장 장이 안 좋을 때예요. 8월 달 고점 찍고 나서 시장이 몇백 포인트죠. 그 2600에서 2680에서 2270이니까 400포인트인가 뭐 500포인트인가 무지하게 깨져 내려올 때 기준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 기준으로 요대로만 갖고 계셨어도 계좌 손익은 저거 매매 안 하고 갖고만 계셔도 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85% 그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평상시 대비 이때 10월 달만 해도 10월 초만 해도 두 개, 그 다음에 삼성전자까지 합쳐서 55란 말이에요. 비중이. 여기 이제 정리해서 올려주신 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차가 28.7, 하이닉스가 19.8, 삼성전자가 7. 그러면은 대략 55, 60이 채 안 되죠. 지금 85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매매를 자주 해서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결과물이 이제 퍼센테이지 기준에 위에 손익압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억 5천만 원짜리 계좌예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비중 부분이 좀 높게 설정돼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변동성 매매잖아.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최악의 경우 정리할 땐 또 깔끔하게 정리하고 비중을 하이닉스 현대차를 더 늘린 거죠. 그랬을 때 같이 움직임 가지고 오셔서 수익 범위를 잡아 놓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연회 부분은 공식적으로 강연회는 요번 강연회는 없는 걸로 할게요. 저희 쪽에서도 뭐 마케팅을 크게 하지도 못했고 메타방 1기처럼 뭐 수익 범위가 확장되지를 못했고, 2기 수익은 아까 보니까 딱 시장 수익률, 딱 시장 수익률, 시장이 지금 3개월 동안에 그래도 한 7% 조금 못 미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계좌 손익도 7%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3기 부분에 새롭게 이제 뭐 3기 신청하신 분들, 기존 VVIP 회원님들 기준에서 그렇게 뭐
신규 신청자 안 계시고 기존의 회원님들 기준에 한 분만 이제 VVIP 방으로 다시 옮겨 오신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전부 메타방 기준이 잡혀 있으시니까 요번에 이제 좀 한 템포 지나고 여름휴가 지나고 그때 기준을 좀 잡아놓을게요. 내부도 좀 내부에서도 기준을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황태자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를 7월 말에 다 차익 실현하시고 짧은 구간에 엄청난 수익을 내신 거죠. 2차 전지 우리는 뭐 거의 집중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0월 중순까지 주력이 아닌 수익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10월 14일 날 강연회가 저때 강연회는 220만 원짜리 강연회란 말이에요. 10분만 딱 모셨고 자산운용사 대표 뭐 또 증권사 임원이신 분 또 대학 학과장님이시든가 하여간에 교수님 그리고 상장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서 10분만 딱 강연회 진행을 했는데 이때 오셔서 결과적으로는 10종목 싹 정리하고 이렇게 집중을 한 거죠. 뭐 한 종목 몰빵하죠 이건 아닙니다만 최종적인 선택을 12만 3천 원에 하이닉스를 편입을 하신 거고 아쉬운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정중앙 선생님께서 아까 그 포트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기 때 연장을 이제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다른 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리딩 받기 시작해서 6개월 됐는데 1억 원금 회복했어요. 5천만 더 회복하면은 완전한 원금 회복입니다. 이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그때 기준에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에 엄청난 수익률들을 내셨는데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10월 달에 아까 이제 그 황태자 선생님 하이닉스 집중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집중하세요. 평균 단가 12만 9,500원에 또 17만 5천 원에 집중하세요. 8대 2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또 말씀드린 그 뭐 성우하이텍이나 이런 종목을 잘라내지를 못합니다. 아니, 좋잖아. 성우하이텍 저평가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주가가 저평가해서 간다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황금 대바닥주 얘기하는 애들 제가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무조건 몰빵하라는 애들 더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된 쪽. 하이닉스 현대차의 8대2 비중은 왜 그럴까를 고민하셔야 돼. 현대차의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이번에 늘려드린 게 올해 들어서 현대차의 거래 대금도 확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5월 달에 옥돌정님도 황태자님도 또 우리 그 정중앙 선생님도 연장을 안 하셨단 말이야. 뭐 연장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어차피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못 견디는 거지. 비중 조절도 못 견디는 거지. 특히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6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6월 중순 이후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85% 비중인데 수익이 안 나오거든. 응? 지금 저기 뭐야 포트폴리오 혹시 만들어놨나요? 포트폴리오 만들어놨으면 그것 좀 올려주시고 안 만들어놨으면 그것 좀 만들 수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먼저 만들어서 좀 주세요. 그리고 향후에는 포트폴리오 어차피 계속 갖고 나가니까 얘기 안 해도 먼저 만들어서 좀 올려주세요. 어차피 원고를 가지고 나갈 거면. 그렇게 해서 방송 중에 한 번씩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미끄러졌기 때문에 손익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많이 축소돼 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기준에서 포트가 작년 11월, 그러니까 10월 말 종가 기준이 되겠죠. 그때 기준에서부터 78%였는데 하이닉스 비중이 55%였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밀렸으니 수익률이 확 줄었겠죠. 그리고 올해 2월, 1월 말 기준의 포트폴리오 2월, 이 기준도 마찬가지. 1월 말 기준에서 2,500포인트가 또 깨져 있을 때 기준에 압축을 했죠. 다시 확장을 했다가 종목을 늘렸다가 줄인 거 다시. 51% 수익이었는데 하이닉스 비중이 여전히 45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계별로 4월부터 삼성전자를 같이 병행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삼성전자로 비중을 더 늘려놨어요. 늘려놔서 앞부분에 55%까지
형성돼 있을 때보다는 그나마도 조금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형성되긴 할 텐데 오늘 어우, 시장이 1%대 뭐 어찌됐건 수익인 거고 시장 지수는 오른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손익 범위가 삼성전자에서는 뭐 오늘 밀려져 내려갔다 해도 수익 범위가 유지되는데 하이닉스의 낙폭이 6%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좌 손익이 이제 좀 훼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지금 10% 11% 가까이 깨져 있어요. 아,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월 중순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뭐야 수익 내려고 가입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의 비중 85%를 줄여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HPSP 뭐 고해 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료 방송까지 같이 진행이 된 건데 쟤네를 손절을 해서 하이닉스로 압축을 하십시오. 하이닉스를 다 채워놓으셨더라도 압축을 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되돌려질 때 비중을 다시 조절하시더라도 얘네들을 산 거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별도의 포트잖아요. 이 포트 이외에 별도의 포트. 근데 이걸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얘를 정리해서 얘로 가든가 그런 경우가 생기시죠. 하이닉스를 정리해서 한미반도체가 더 시원하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가는 경우라든가 HPSP가 낙폭이 더 심하니까 이렇게 간다든가 혹은 와 14% 너무 많이 밀린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테크인으로 가신다든가 또 아유 약한 놈 사지 말고 강한 놈 사래. 옆집 가니까 이런 걸 왜 갖고 가냐고 죽을 수 있다고 중앙첨단 소재 사래. 그렇게 해서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흐름이 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엔캠 같은 애들 1월 달에 10만 원 수준에서부터 그 얼마나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2월 13일 날 상한가 갑니다. 날짜 안 보고도 알죠. 왜? 그때 우리가 공략을 했었을 때 기준이니까. 여기서 떠서 비이성적인 흐름 한번 나오고 그리고 슈팅 나와서 30만 원대. 그러고 나서 말도 안 되게 4월 달에 또 슈팅 나와서 40만 원까지. 검색계 쭉 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급은 어때요? 개판이죠. 근데 저기에다 대고 배터리 옹호론자들이 또 요걸 무지하게 서비스를 했잖아요. 립 서비스를. 근데 얘도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또 실적이 증권사 보고서도 뭐 한 군데인가 뿐이 안 나와 있고 그것도 코멘트 보고서지 목표치 설정 범위는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 이제 우리 성장이 끝내준다라는 이제 이 언론 플레이 자료들 공시 내용도 아닌 그거를 맹신해서도 아니고 그거를 지들이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해가면서 몰빵을 시켰잖아.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엔캠이 소재주들 움직임 때문에 움직인 건가요? 어찌됐든 슈팅이 나와서 우리 검색계도 떴단 말이에요. 응? 우리 검색계도. 그렇게 해서 그 엔캠 그 검색기 잘라주실 때 엔캠 기준에 매도 신호까지 좀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원고 기준에 종목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종목 안 찾아도 된다고. VT, HD, 현대마린, 엔캠 이렇게 적어놨었죠. 매도 사인이 형성돼 있는 종목군들은 그 매도 사인까지 주시고, 그리고 이제 표 기준에서는 EU 플로우까지 표 작업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엔캠 같은 케이스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잘못 들어갔다가는 한번 매매 한번 따라붙어서 뭐 수익 한번 내보려고 했다가 잘못 들어가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증권사 코멘트도 없는 종목을 증권사 창구에 앉아있는 애가 무슨 뭐 엄청난 기준인 것처럼 2차 전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도 지금도 나오고 있어. 회사에서 못 나가게 하는데도. 그리고 뭐 배터리 옹호론자들 꽤 있죠. 몇몇. 그쪽에서 뭐 대놓고 매수 강도를 들였던 종목이니까. 근데 지금 기준에 컨센서스도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하겠냐고요. 그냥 철저히 기술적으로 보시는 건데 누적 수급도 없고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보호에서 풀린 물량들, 전환 물량들 이런 행사 물량들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의 기준. 그 앞전에 주가 올릴 때는 NH 쪽인가요? 하여간 특정한 쪽에서 좀 장난을 쳐서 많이 이제 들어 올려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자칫 이러한 흐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해되세요?
다시 정리해드려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은 저평가가 아니에요. 아니 엔캠이나 얘랑 뭐 다를 것도 없어. 저평가가 아니니까. 다만 규모의 차이가 있다. 현재 매출의 규모라든가 실적의 규모. 근데 그것도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그걸 무시한다 했을 때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이렇게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얘네 둘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또 대주주의 지분 또 수급의 지분 기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BH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저평가의 기준. 거기에 연동시키는 종목의 기준이고 여기서도 우리도 손절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리가캠바이오나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수 있다. 대주전자재료도 최악의 경우는 수급은 들어와 있어도 펀더멘탈이 사실상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손절할 수도 있다. 얘네들은 그나마 그 뒷순이죠. 매집이 돼 있는 쪽은. 이수도 저평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엔캠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도 얼마나 윤정도가 마케팅 많이 했어요. 대박 나셨죠. 검색해 떴습니다라고. 지금도 방송 나가면 1월 18일 날 10만 원대, 11만 원대 떴습니다라고 얼마나 마케팅을 해.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자칫 그 비중을 얘가 좋아 보여. 오늘 강했기 때문에 얘를 들어가 또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띠니까 오늘 기준에 그쪽을 들어가. 또 네이버 카카오가 싫다라는 게 아니라 누적적인 수급이나 이런 걸 보셔야 돼요. 2022년도, 1년도, 2년도 그때 슈팅하고는 또 틀려요, 걔네들이. 그때는 엄청난 매집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좀 잘 설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테크인 본 거고 삼성전기 아까 봤었고 대덕전자도 누적 수급이 이때 한번 빵 들어왔죠. 1% 이상 둘이 합쳐서 90만 주니까 2%에 달하는. 근데 그 이후에 공격적인 수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요. HPSP는 오히려 매도가 나와버렸고. 그래서 주력주로 넣지 못하고 변동성 매매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예 변동성 매매라고 하면 끼가 있는 애들 들어가든. 현대로템과 LIG는 아까 설명드렸고 방산. 그다음 VT도 오늘 뭐 변동성 확장돼 있는데 오늘 들어온 외국인들의 저 수급이 7월 초에 들어온 저런 수급과 연동돼서 지속적으로 추세적인 매수가 진행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때 반짝 들어오고 슉 나갔다가 여기 조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해서 좀 검증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해질 때 조금 더 누적적으로 쌓여지고 했을 때 왜 그럴까요?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뭐 실적 전망치는 개선돼서 좋아질 걸로 해석은 하고 있는데 PBR도 원체 높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펀더멘탈은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은데 수급이 들어오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 실적 전망치는 뭐 무지하게 좋네요. 무지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메이저가 인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된다. 지금 3월 이후에는 메이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손바뀜이 있었나?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은 팔았나? 3월 이후에. 뭐 그런 걸 한 번씩 따져보고 이제 뭐 들여다봐야죠. 3월 5일, 뭐 4일, 1일, 뭐 1일부터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쌍끌이로 190만 주니까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1%가 35만 주고 190만 주면은 거의 5% 맞나요? 3,500만 주? 그죠? 적게 들어오지는 않았네. 근데 이제 그 3월 달에 들어오고 5, 6, 7월 달은 손바뀜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게 표현하면 이제 손바뀜. 5, 6, 7월. 그냥 멈춰져 있기만 했는데 주가가 올랐다 말도 안 되잖아. 191만 주 나누기 3,580만 주 해주면 5.3% 들어왔네요. 뭐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5.3% 들어왔고 뭐 실적에 대해서도 성장성을 인정을 받고 있고. 뭐 5.3% 들어왔는데 슈팅은 여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슈팅이 나왔는데 수급은 눈에 띄는 수급은 없어.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뭐 외국인하고 기간이 손바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일 기준에 매도와 매수가 또 그때그때 있게 되면서 순매수로 누적되지는 않았더라도 충분히 뭐 손이 바뀌면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했을 때 얘는 왜 움직였을까 저도 공부를 해보고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고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얘도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움직이구나. 어찌 됐든 이런 애들의 가장 불편한 거는 이제 그 APR처럼의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APR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서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손바뀜 수급은 굉장한데 거래가 너무 없어서 매수 사인 못 드려요.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꼬리 달린 날. 그리고 이제 가격만 좋게 오면은 편입하겠다. 35만 원 밑에서도 한번 보고 30만 원에서 한번 보고. 근데 뭐 하염없이 밀렸어. 응? 하염없이. 그러니까 이 오버행 이슈 있는 쪽에 대한 불편함은 이렇습니다. 응?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고 이런 쪽 신규 종목군들에. 그리고 이제 HBL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면 이런 하한가를 그냥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들여다봤더니 뭐 이거 한 7%뿐이 안 되는 수급 가지고 200% 이상 땡겨놓고 뭐 물론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이 있었겠지만 근데 어느 시점에 뒤돌아봤더니 수급이 안 들어와. 어느 시점에 되돌아봤더니 여기까지 밀렸어. 야 이거 뭐지? 누적 수급은 있는데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인데 거래가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5천억도 안 실려? 야 이거 심각해지는데 시가총액 10조를 넘기는 애가 그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점진적으로 올라와 준 거예요. 캔들 크기 작죠. 이런 슈팅이 한 번도 없이 수급은 꼬여 있는데 그래서 요자락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요자락에서 운 좋게 빠져나왔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 요날 같은 경우도 저도 갈등을 했죠. 왜? FDA 승인 관련해서의 그 결과물이 이제 마지노선이니까 이제 나와야 되거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거든. 그 양봉 나왔다 쭉 밀렸잖아요. 수급은 단기 수급은 다 꼬여 있었고 전화 와서 야 이 끝내줘요. 뭘 끝내줘. 개파락 하한가 빵빵 2번 맞아버렸지.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는 쪽의 기준은 확실하게 그 기술적인 분석, 그 기술적인 분석이 가장 기초적인 거는 수급이다. 펀더멘탈이 대단한데도 누가 때려 사느냐. 엔캠처럼 또 2차 전지처럼 누적 수급은 없더라도 윗방향으로 계속 때려쳐 올려주느냐. 응? ETF 상품에 2차 전지 돈이 막 들어와. 그럼 ETF 상품은 위로 계속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러 주가를 올린다는 게 아니라 물량을 채워야 되니까 돈 들어온 것만큼.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해야 되는 쪽은 위에 걸어놓고 체결되면 판매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다 사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니까 인덱스 상품에서 또 들어와주고 그게 꺾이는 순간 계속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인덱스 상품에서 비중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ETF 상품의 비중이 그 손실이 나니까 그쪽에서 해치 물량이 또 나와야 되고 근데 그 해치 물량을 공매도라고 인식하고 해치 물량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ETF 상품 자체 그러면 다 없애야지. ETF 상품의 인버스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가 밀리면 팔아야 된단 말이지. 현물 해체는 거. 결론적으로 주봉으로도 보시면은 거래가 어때요? 없죠. 뒤돌아봤더니 없어. 그나마 좋은 거는 이렇게 16조까지 들어올린 애들 이런 종목 시가총액 뭐 코스닥 2위 2009년도에 1위까지 찍었던 애에도 장중에 딱 1위를 찍었어. 종가가 아니라. 그런 친구들의 흐름은 그나마도 역V자형으로 깨지진 않는다니까. 응? 일본으로 놓고 보실 때 역V자형으로 깨지지 않아요. 오랜 기간을 두고 이렇게 보면 이게 역V자형으로 확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땡겨서 놓고 보시면은 역V자형으로 깨지질 않아요. 무조건. 이게 2019년도에 장중 시가총액 1위 찍은 흐름입니다. 아주 교과서적으로 교수형까지 떠 있고.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이때도 매매 기준을 잡아드리니까. 저수익을 안 내? 저 바닥에서부터 4배, 5배씩 뛰어갖고 시가총액 1위까지 땡겼는데 저수익을 왜 못 내?
결국은 역부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수급이 없는 종목까지도 저 정도라면은 우리의 주력주들은요. 걔네들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엄청난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 역부입장이 안 나온다니까. 땡겨서 보시면 역부입장이 안 나오죠. 이렇게 빠져나올 구간 다 주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수급 공매대처 상환이지 저게 무슨 수급이야. 빼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 거래대금 어떻게 돼 있어? MSCI 지수 편입 그 기준에서의 액티브 쪽 일부 들어온 거고 거래가 어떻게 돼 있냐니까. 거래가 없이 자꾸 고점 돌파 시도하잖아. 그럼 무조건 끝이라니까. 그리고 거래가 속된 표로 미친 듯이 터지고 하루 거래대금 4조를 넘기고 에코프로 BM 5조를 넘기고 포스코 홀딩스 8조를 넘겨. 우리나라 역사상 8조를 넘긴 거래대금 형성시킨 거는 삼성전자의 2021년 1월 11일 날짜 8조 3천억. 그거 이외에는 8조 넘긴 거는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액 삼성전자 7분의 1짜리가. 이거 엄청난 수익 냈었잖아요. 3월 23일 날 50만 원 찍고 40만 원까지 밀렸다가 보합으로 끝났을 때 끝났다 그랬죠. 응? 액분해가지고 이제 저 가격인 거고. 그러고 나서 날짜도 안 잊어먹잖아. 3월 23일. 그러고 나서 4월 1일 강연회 때 그때 강연회 때 얘를 드려 안 드려? 드렸죠. 그리고 나서 거래일수 6거래일 만에 더블 난 거예요. 6거래일 만에 거의 더블 거의. 그잖아. 그러고 나서 우리는 윤정도는 이게 무서워서 다 전량 정리했단 말이야. 앞에 거래량 못 넘기고 거래되고 못 넘기고의 흐름이니까. 그렇게 하고 50만 원 깨졌다가 되돌릴 때 그러면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를 들여다본 거고 얘는 간헐적으로 그리고 7월 26일 날 싹 정리하는 것처럼 모든 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아시겠죠? 오늘 메타방 하여간에 마무리가 됐고 어찌됐건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7% 수익 범위에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은 매매 따라하기 방은 VVIP 회원님들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회원님들은 매매 따라하기 방은 접근하실 수 없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이런 그 전략 부분들 다 올라가 있습니다. 7월 달에 3,000포인트 돌파 가능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840포인트인데 160포인트 해봐야 대략적으로 7%? 6%? 그럼 뭐 오늘 하루에 5% 빠진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가 주간 단위에 10%씩만 올라와도 시장은 3,000 훌쩍 넘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주력 포트폴리오의 전략 이런 부분들 다 함께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사하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뭐 강연에 이거는 안 한다고 얘기했죠. 들으셨으면 빼버리세요 이제. 빼버리시고 상황에 따라서 뭐 8월에 하든 다시 이제 기준을 잡아놓을게요. 또 메타방의 수익 범위가 또 확장이 돼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면 그때 뭐 기준을 잡든. 이 메타방도 2기에서 3기로 바꿔놓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왜 안 바꿔놔? 그냥 바꾸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 2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3기 기준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하시고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틀려서 조금 힘겨워지는 장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의 기준에 맞게 또 대처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올라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봅시다. 보시면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감 방송을 이렇게 좀 오픈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메타방도 같이 보셔야 되니까 또 무료 회원님들 뭐 얼마 들어오시지는 않으니까 내일부터는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 내일부터는 유튜브로 연동시켜서 같이 볼 수 있게끔 그것도 준비해 보자고. 단추 한번 누르면 되니까 세팅해서
11월 포트가 수익률이 좀 급감을 했어요. 71%, 80%대 이상에서 매매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LG화학을 줄였고, LG화학을 완전히 뺐고, 한미반도체도 올 4월부터 뺐죠. 13만 원대에서 빼서 변동성 매매로만 했고, 변동성 매매에서도 뺀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죠? 변동성 매매에서도 완전하게 정리해서 하이닉스로 압축한 거는 그래도 한미반도체 수준에서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최우선적으로 보는 쪽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반도체 쪽에 소부장 쪽을. 그리고 2월 포트 수익률도 50%대 중반에서부터 많이 줄어버린 거예요. 오늘 특히. 또 5월 포트도 오늘 많이 맞아가지고 17%로 시장 대비 뭐 그래도 3배이긴 합니다만 매매를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전력은 안타깝지만 손절을 했고 KB금융은 이제 7월 포트부터는 빼놓은 거고 그리고 6월달 포트 기준에서도 이제 5월달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월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7월달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을 같이 넣는 거예요. BH를 6월부터 주력 포트로 넣은 거고 그렇게 되고 26,450원이 이제 5월 말 종가예요. 그래서 손익 범위는 뚠뚠인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좀 충격인 거죠. 시장은 1.63 상승인데 우리는 이번 달에 한 게 없는 거예요. 1.16% 손실이야. 시장 대비해서 손실. 안타까운 거죠. 근데 다만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기준을 잡으세요. 특히 6월 중순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 흔들리실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윤 정도를 믿지도 마시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배제하고 뭐 오늘 기준에서만 따지면 2%의 강세를 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친구들을 잡아야 되는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서 실적 범위 올려드릴 테니까 실적 기준의 범위를 요거 어제 새로 고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실적 범위를 보시면 야 내가 저거를 비중을 줄여서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결코 진짜 실질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성장주들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장주들에서도 말 그대로 한미반도체처럼 1년 이상을 가지고 온 그런 종목에서처럼 19조까지 시가총액 올라왔는데 매출을 1조 미만으로 본다. 내년 매출을. 그런 종목이 먼저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은 단계별로 밀립니다. 생각할 시간 충분히 준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하여간에 뭐 정책주부터 해서 실적주 또 정책주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실적 겸비한 애플 관련된 AI 관련주 BH까지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삼성전자 그 기본 실적 발표해놨고 IR 당연히 있고 그리고 25일 날이 하이닉스 실적 발표잖아요. 변동성들은 조금씩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어느 방향 윗방향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